1. G7과 OECD의 결정. 2. 일본을 위한 것은 없다. 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주요 사안을 선진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성찰력, 철학적 해안, 기술적 역량, 인력, 자금, 군사력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세계 강대국의 모임인 G7.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이 G7에 있었으나 그 위치가 최근 받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일본을 갈아치우고 한국을 G7에 올려야 한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심지어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표가 일본을 선진국으로 볼 수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하죠. 곧 있으면 일본을 대신해 아시아 최강자의 위치에 오른다는 한국의 상황. 한국의 눈부신 성장과 현 위치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굳은 표정의 일본 총리는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요. 침통한 그의 표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읽은 언론들은 일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확인했죠. 드러난 진실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2013년 이래로 선택된 1만 2천 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1만여 개의 데이터 왜곡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부가 데이터 조작을 통해 수치를 바꾼 것이 확인된 것이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상 최악의 데이터 위조에 대해 별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GDP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GDP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일본 GDP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 된 것인데요. 8년간의 데이터가 과대 집계된 것이 드러나면서 일본에서 집계되는 통계자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당연히 201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표에 대한 재점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사이토 데스오 국토교통상은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매우 유감이며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답하며 데이터 훼손에 대해 최대한 바로 잡을 것이며 앞으로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해선 어떠한 계획도 언급하지 않았죠.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답하지만 한 국가 기관의 데이터를 산출하는 데 있어 실수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몰랐다는 설명보다 정부 주도로 조작한 숫자가 정권 교체로 인해 들통났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공교롭게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부터 재임을 했고 2020년까지 임기를 마쳤는데 데이터 조작이 이뤄진 시간과 아베 총리의 재임 기간이 겹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아베 전 총리의 포장 수위, 기시다 총리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발각된 것이죠. 대체 왜 일본은 실제보다 더 부풀린 GDP를 만든 것일까요? 이는 일본이 처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버블 시대의 영광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죠. 위대한 일본을 주장하며 세계 무대에 당당하게 나가고 싶었지만 경제 지표를 포함해 일본은 더 이상 세계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뒤처지는 일본을 무섭게 따라붙으며 세계 무대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냈죠. 개발도상국 신분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로 등장하는 한편 문화 콘텐츠 차원에서 한국은 주류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며 일본이 해내지 못한 일을 손쉽게 해냈습니다. 라이벌인 한국이 계속해서 격차를 좁히며 잘 나가는 한편 일본은 내세울 것 없이 답보 상태만 반복하는 것을 아베 정부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재임 기간 GDP 데이터를 조작하면서까지 한국보다 더 위대한 일본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고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베 전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발전하지 못했고 결국 부풀린 데이터와 비교해도 한국의 월등히 앞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OECD가 발표한 회원국 평균 임금 조사 결과는
이를 여실히 드러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평균 연봉 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400만 원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국 평균 임금이 4,814만 원이라면 일본은 4,414만 원인 상태입니다. 2000년대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임금 비교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100만 원 이상 평균 임금이 더 높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이 한국보다 400만 원 뒤처진 현실이 드러났죠. 1인당 명목 GDP는 현재 한국이 일본보다 15% 낮지만 이것도 2027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 산하경제연구소 니케이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028년에는 한국에 이어 대만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바라봤죠. 1인당 노동 생산성 역시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83,373달러를 기록했는데 반해 일본은 78,655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에 앞서 나갔습니다. 이세 뒤처진 일본의 아날로그 사랑이 초래한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플랫폼 비즈니스와 잇기술에 의한 부가가치가 기존 제조업보다 더 높아지면서 제조업 중심인 일본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1인당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올해 자료조사를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본은 한국보다 못한 생산성을 기록합니다. 한국 제조업체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은 96,312달러를 기록했지만 일본은 95,852달러로 한국은 제조업 강국 일본의 생산성도 초과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정책의 핵심 전문가로 활동했던 노구치 유키오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20년 후의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고 말하며 일본의 미래는 확실히 지금과는 다르며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금도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일본을 앞질렀다고 말하는데요. 양국의 임금과 1인당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라는 정량 지표만 아니라 대학 수준과 영어 능력 면에서도 한국에 비해 일본은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죠. 스위스 국제경영계 아이발대학원에서 최근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앞섰습니다. 2020년 전자정부 기준 순위에 있어 한국은 전체 2위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14위를 기록하며 이 분야에 매우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토플 점수 평균치를 계산했을 때 한국은 홍콩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은 27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국제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는 G7에 위치해 있는 일본이 과연 G7의 위치에 적합한 국가인지 물으며 한국으로 G7 위치를 바꿔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G7 회의에 한국이 미국의 정식 초청을 받으며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G7 자리에 참석, 한국의 위상을 드러냈죠. 갈수록 추락하는 일본의 위치를 본 미국 어떤 고위 관료는 한국을 G7에 올려야 한다며 일본 지위를 갈아치우고 한국에게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미국 정계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은 첨단 기술 협력을 위해 한국을 특별히 방문했는데요. 한국 주요 기업들 관계자를 쭉 만난 페르난데스 차관은 LG에너지 솔루션과는 별도 미팅을 가지며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파트너이자 리더라 말하며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일 것을 암시했죠. 더불어 한국이 지금보다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언급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미국 통상정책을 이끄는 무역대표부 대표도 10년 만에 한국을 방한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죠. 한국을 지칭해 미국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이자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언급과 함께 앞으로 한국의 위치는 더욱 높아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공고한 상황. 최근 삼성전자가 2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미 텍사스에 위치한 테일러시에 짓겠다고 말하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했죠.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보답을 약속하며 뜨거운 환영을 보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혈맹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조하고 있다지만 미국과 활발한 경제 협력을 하기보다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며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죠. 아베 전 총리가 중국을 향해 경고를 날린 것에 대해 중국이 분노하자 일본 당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돌발 행동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 대신 한국을 G7에 올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G7 협의체는 올해 연말에 열리는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한국을 초대했습니다. 중국 압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을 초대한 것이죠. 일본은 한국의 참여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며 완곡한 거절을 했으나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는 여러 서방 선진국들이 일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예전 같은 위상이 아닌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데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은 기사의 내용에 대해 망상의 기사이며 몇 년 안에 한국은 파탄 날 것이라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GDP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바라본 일본 네티즌들은 룩셈부르크가 1인당 GDP가 높으니 가장 선진국 아닌가? 비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며 현재 일본이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위명을 떨쳤던 일본. 엄청난 제조업 역량과 금융산업의 성공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국가로 유명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본이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불황에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참담한 적폐를 받게 된 건데요. 몰락하는 일본 경제와 함께 추락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 브랜드. 도쿄 소재대학교를 갓 졸업한 이케우치 시냐 씨는 일본의 자랑인 탄탄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심 쓴다는 듯이 책정된 연봉은 치솟는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하나로 100만 원이 넘는 방세로 인해 미래를 위한 저축은 요원할 뿐입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이케우치 시냐 씨의 모습. 이는 현재 근로자 생활을 하는 일본 국민들의 평균적인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자 최근 일본 경제학자들은 엄청난 위기임을 직감한 듯 각종 경제지의 일을 직시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최근 도요게이자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일본의 선진국 탈락 위기를 주장하고 나섰죠. 그는 얼마 안가 한국이 일본 경제를 추월할 것이고 그 결과 전체 국력도 한국이 일본을 넘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 경제가 후퇴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선진국의 지위를 박탈당할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은 6년 일본은 이미 중진국이 됐고 개도국이 될지 모른다. 라며 일본의 몰락을 경고, 학계에선 G7에 일본 대신 한국이 들어가도 할 말 없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입니다. 이들이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OECD에서 선진국을 선정할 때 근거로 삼는 경제적 기준. 이들이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OECD에서 선진국을 선정할 때 근거로 삼는 경제적 기준, 즉 GDP인데요. 문제는 일본의 GDP가 실제로 폭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OECD에서 긴급히 회의를 개최 일본 퇴출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결국 일본은 처참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들의 결정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 경제학계와 기시다 내각은 경악. 기시다 총리는 심지어 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내각 총사퇴도 고려해야만 한다. 라고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일본이 선진국 지위에서 박탈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나섰는데요. 그 원흉이 밝혀지자 일본 국민들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경제 침체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 경제 실패의 대표적인 이 원인으로 무리한 환율 조작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일본은 적극적인 환율 조작을 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일본 경제 침체를 유지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진행된 경제 후퇴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다른 요인을 일본 경제 후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지난 2019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감행하고 나섰는데요. 이는 2012년부터 진행된 아베노믹스 정책이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로 이끌자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낀 아베 총리가 일본인들의 혐한 감정을 부추긴 겁니다. 바로 이 심각한 오판으로 인해 일본의 먹거리 산업이었던 재료 산업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면서 일본 경제가 후퇴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한국에게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재료를 팔아 엄청난 이득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한 업체는 아베 총리의 한국 경제 공격 이전에 100억 엔 이상의 순수익을 기록하다가 경제 공격 이후 3억 엔 수준으로 줄어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던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한국이라는 고객을 잃게 되자 모조리 도산해버렸다고 하죠. 일본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의 비율을 높여 1인당 GDP 폭락을 자초한 셈입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발 소재 공급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냈죠. 자기 멋대로 거래를 끊어버리는 일본과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한국산 소재 개발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한국산 소재를 개발해 일본 기업들의 빈자리를 전부 메꾸는 것에 성공한 겁니다. 새로이 설립된 소재 기업들은 과거 일본 소재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며 벌어들이던 이익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는데요. 일본이 엄청난 수의 기업을 자기 손으로 줄도산시키면서 폭락시킨 노동 생산성을 한국이 그대로 가져오면서 1인당 GDP가 폭등했습니다. 실제로 노동 생산성을 함께 계산한 202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43,319달러로 41,775달러를 기록한 일본을 추월했죠. 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고급 인력의 취업률이 2020년 이후 약 20% 폭등해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결국 OECD에서조차 선진국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일본 대신 최근 주목받는 신생 선진국으로 2위 한국이 언급되었는데요. 얼마 전 유엔에서는 무려 만장일치로 한국에게 선진국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이 통과되어 한국의 국격과 위상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빛나는 경제대국의 역사를 뒤로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일본. 그 원인은 이어진 자신들의 실책이었기에 전 세계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반면에 일본이 차지했던 경제대국의 지위에 서서히 한국이 등극하는 모습인데요. 과거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던 문화 강국의 지위를 달성함에 이어 모든 순국 선열들의 영원이었던 부국 강병의 꿈마저 이루어낸 한국. 그 찬란한 도약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빠르게 망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변경하기 시작한 것이 약 30년이 넘었어. 이제 그 결과가 피부에 느낄 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속도를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라는 만큼 속도가 나지 않으니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노력 힘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